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방송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튜브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600명이 넘어섰어요. 아직은 굉장히 작은데 이제 점점점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궁금증을 실제로 전화를 해서 물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궁금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시는데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 경상도 경남 창원에 여기 본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 멀리서 어떻게 받느냐, 직접 가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체국 택배를 이용을 하는데, 우체국 택배가 다른 택배사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을 넣어두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택배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고객님들 손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이 가고, 그렇게 이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가품이라든지 이제 기금속이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10여 년 정도 검사업을 하고 택배를 움직이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사고가 난 건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일단 안전되고, 만약 그래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플랜들은 또 미리 대처를 하고 있겠죠. 우체국 택배를 발송을 하고 고객님들 손에 가기 전까지, 손에 쥐기 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다 져야죠. 당연히 책임을 다 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먼저 또 고객님들한테 전화를 드릴 거고, 그럼 이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있으면은 재빠르게 다시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택배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상대를 하면서 뭐 소송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시는데 왜 좋은 금을 사야 되는가? 팔 때 똑같은 거 아니냐? 뭐 팔 때 다른 데 사이트가 좀 비싼 데가 있던데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또 하나의 또 어깨 비밀 같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지만은 단순하게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탁 짚어보면은 한번 금방 아 하고 캐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장님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엊그제 한 4일 전에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큰 변동이 없어요. 주말이 들어왔고 오늘 지금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지금 1월 20일이죠. 오늘 1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팔 때 보면은 내가 살 때 19만 500원의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가 팔 때 17만 5,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자, 좋은 금을 샀을 때는 내가 팔 때 이 금액이 딜이 가능해요. 내가 17만 돈당 3.75g당 17만 5,500원에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가 여기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가격에. 이 매입을 한다는 거는 매입업자가, 매입을 하는 사람이, 금은방이, 금거래소가 이 17만 5,500원에 매입을 하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이 하는 거죠. 이 금액에 샀는데 남는 게 없으면 이 금액이 할 이유가 없죠. 좋은 금을 사면은 이 금액 이상에서 조절을 가능하고 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그마한 금이라든지 10돈, 20돈 뭐 이 정도로 가지고 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에서 하기에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대량 구매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좋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다든지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금액이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소가 워낙 메이저고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건설소가 기준 시세를 내놓으면은 한국건설소보다는 내가 팔 때는 더 비싸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비싸게 줘야지 그 가격이 형성이 될 겁니다. 형성이 되고 손님들이 아니면 일반 고객들이 문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고 보면 돼요. 매일 아침 한 10시 20분에서 10시 반,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
그날 하루의 시세를 한국금거래소에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이 시세를 보고 전국의 금거래소라든지 금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가격을 놓고 전부 움직이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화면 잠깐 비춰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이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터넷상으로 올려가지고 서울의 종로에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매장이 있습니다. 그럼 뭐 매입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적어 놓죠.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 금을 온라인상으로 올려서 처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거래를 하겠죠. 조금 더 그 인터넷 시세보다는 싸지만 이렇게 하겠다. 자, 만약에 그 금액을 준다, 인터넷 시세 최고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최고가를 줄까요? 굉장히 쉽잖아요. 택배를 싸서 물건을 올려 보내죠.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쵸? 그럼 이 물건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나갔어요. 자, 이 물건을 가지고 현금화 시켜버리면 돼요. 종로에서. 뭐 금 거래를 계속 하잖아요. 사고 팔고. 그 현금화 시키고 마진이 가장 최소로 0.5%나 1%만 주면은 다시 송금해 주든지 확인하고 해드리면 돼요. 아니면은 뭐 골드바 기준에서 이렇다. 아니면 정제비가 얼마만큼 빠진다. 2,000원 빠진다. 3,000원 빠진다. 조율로 해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큐빅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알무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윤을 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운영하고 시스템상 움직이면은 물건을 받아서 이윤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윤을 가지고 며칠 동안 자금을 묶어야 되고 또 돌아 올리는 사이에 금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마진은 보고 그걸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보고 금을 가지고 오고 매장에서 현금을 바로 내어드리고 그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시세에서 뭐 어떻게 높이 준다 뭐 만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고 오늘 아까 매입 가격이 17만 5,500원인데 왜 좋은 골드바를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하나 장담을 할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 건그레소 골드바가 있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국 건그레소 골드바가 한국 건그레소 골드바를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른 골드바도 가지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매입 가격 17만 5,5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저희 주소라든지 이런 쪽이 있으니까 택배로 한번 보내보세요. 한국 건그레소에 좋은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10돈이든 1kg이든 100g이든 뭐 상관없어요. 작든 한돈이든 얼마든 그거를 확인하고 제가 더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이니까 제가 새로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부가가치세를 다 주고 자료금으로 사야 되는 가장 최고의 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고 옆에 주변에 전국의 한국건그레소라든지 골드쉐일, 송금나라 지점들이 있죠. 그 부분에 가서 딜을 한번 해보세요. 한 돈, 두 돈, 10돈 조그만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큰 단위로 해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지고 몇 개라도 한번 딜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매입 시세 가격보다 2,000원 기본적으로 다 받아줄걸요. 2,000원 이상은. 3,000원 뭐 한번 딜을 한번 해보세요. 제한테 먼저 보낸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그거를 해드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매입하면은 내가 팔 때 제가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는 이윤이 남으니까 그 이윤만큼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화면을요. 이제 그거 우리나라에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카페인데 카페 회원 수가 1,7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뭐 100만 뭐 5천 몇백만 이렇게 되니까 그 3분의 1 정도가 이 카페 회원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왜 좋은 금을 사야 되는가 해서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해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화면이 날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잡히나요? 2019년 1월 20일 8시 19분 지금 뭐 아까 작업한 게 맞죠? 이게 순금 덩어리 10돈 팝니다. 3개 보유해가지고 176만 원에 나왔어요.
누군가 내놨어요. 거래를 하려고. 그죠? 그러면 17만 5,500원이 오늘 시세니까 이거보다는 난 조금 더 비싸게 받을래 하고 생각을 하고 17만 6천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0돈이면 176만 원. 요게 실제적인 시간이 2019년 1월 20일 20시 19분, 8시 19분에 이게 올려놓은 거예요. 176만 원 팔겠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국건그래소 37.5g 똑같아요. 날짜 다른 거 아니에요. 2019년 1월 20일 19시 52분, 8시 52분이죠. 아까 저거보다 조금 앞에서 낸 거죠. 이게 18만 18,400원 돼 있는데 37.5g 판매합니다. 184만 원 10돈 이렇게 했죠. 이 정보 하시는 내용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렸습니다. 하트. 자, 184만 원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84만 원에 팔고 싶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금액보다 얼마예요? 176만 원이랑 184만 원은 또 차이가 많죠? 여기서 이미 8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 금액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2019년 1월 20일 17시 22분 오늘 일요일 오후 5시 22분에 올린 글이에요. 이거는 10돈을 185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보다는 높죠. 어쨌든 아까 얘기 드린 덩어리금이라든지 막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 가치라든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가격,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5%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뒷금으로 이렇게 뭘 싼 거를 샀다. 그럼 보증도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제 돈 주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어차피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대우를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우스개로 그냥 잠깐 봐주세요. 한돈짜리인데 한돈짜리를 누군가 거래하려고 했는데 오늘 19만 원에 팔고 싶대요. 그럼 이게 거래가 되면은 거래되겠죠. 2019년 1월 19일 23시 6분 어제 저녁 11시 돼서 올린 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겠죠. 당연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또 LS 골드바도 저번에 좋은 거라고 그랬죠. 495만 원 이렇게 100g에 판매를 해요. 이제 개인 대 개인 거래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좋은 금들은 그만한 가치를 받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495만 원을 26.67돈 해가지고 나누면은 한 돈당 18만 5,600원 정도 나와요. 18만 5,600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되면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이고 뭐 안전장치를 이렇게 한다 해도 불안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고 직원들을 두고 같이 이제 영업을 하고 그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겠죠. 대한민국 3분의 1이 가입한 카페인데 이 왜 가격이 싼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의심스럽죠. 개인 대 개인 간에 하는 거 불안하니까 못 하는 거고, 두 번째 사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많죠. 이것도 실제로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올린 거예요. 2019년 1월 20일 11시 25분 올린 거예요. 누구나 100% 당하는 순금거래 사기가 누군가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 날짜 뒤에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오늘 거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몇 페이지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정말 누구나 100% 당할 수밖에 없는 어이없고 황당한 사기 피해라서 회원분들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이곳 사이트를 통해 순금 팔찌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후에 제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시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통해서 판매자 C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물건을 D 운반책을 통해 사라지는 사기네요. 후에 B는 제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시킵니다.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했잖아요. B가 왜 중지를 시키냐면은 B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자, C라는 사람이 여기 C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팔아요. 여기서 제가 송금 20돈 팔게요 하고 이 사람이 지금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했어요. 이 A라는 사람하고 C라고 거래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거래를 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 구매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기꾼이죠. 사기꾼인데 이 C라는 사람한테 돈을 바로 안 주고 B라는 사람, 새로운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는 이 사람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어요. B한테 사기를 쳐서 통화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시켜요. 그리고 물건은 D라는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거래를 해버려요. 그쵸?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사기 피해를 당했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정당한 물건을 팔았는데, 그쵸? 사기 거래라든지 의심의 피해가 되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업체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3억, 뭐 2억, 5억 막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진화돼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매장들이라든지 큰 금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표 입금이라든지 뭐 카드, 체크카드 이런 거를 조금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돈이 들어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확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내어가고 금이 반출돼 버리면 그걸 가지고 수표의 지급 정지라든지 뭐 부도 수표라든지 체크카드에 뭐 결제 거부라든지 뭐 분실이라든지 이렇게 신고해 버리면은 금이라든지 고가품들은 나가버렸는데 중간에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금을 믿을 수 있는 매장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때 제값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제 재밌는 또 사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이제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많으신 한의사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주 예전부터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금을 사 모으셨어요. 실제로. 금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저렴할 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 정도 될 때 1kg에 1kg에 그거를 골드바를 계속 사 모으시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싸잖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그렇게 사서 많이 모으셨어요. 많이 모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지긋해지고 이제 이사를 간대요. 어디를 가시냐 그러니까 해운대. 여기 부산 경남에서는 해운대가 제일 좋거든요. 좋다고 그래요. 해운대 바다 좋잖아요. 저도 해운대 좋아하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10개만 있다 그래도 한참 높았을 땐 7천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팔기만 해도. 그럼 그 10개면은 7억씩, 8억씩, 10억씩 이렇게 돼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금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디폴트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하고 말씀을 이제 또 그렇게 금에 대해서 또 좋은 점을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하세요. 그 다 좋은데 상담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굉장히 여러 이제 성향의 분들이 계시겠죠. 전화를 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증도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반면에 안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제 그런 통화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그 왜 내가 니한테 금을 사야 되는데 우리 가까운 매장도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 주얼리를 판매하든지 이제 이 골드바를 판매할 때 회사 설립이라든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목적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골드바를 투자하고 실버바를 투자하고 은화를 가져가시고 이제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경제 사회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 그 모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을 강제로 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저번에 베네수엘라 물가 얘기하면서 물가가 뭐 100만% 올랐을 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올랐을 때 내 지갑에 있는 돈들이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이 얼마나 뺏기는지 강탈당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1억 8천 2억이 되는 돈들이 어느 순간에는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지키고. 그 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자산을 잃겠죠. 뺏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같이 좋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분들이
같이 행복해지고 조금 더 부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들, 제 친구들, 저하고 같이 교류가 일어나는 분들, 그게 이제 제 작은 그런 가치를 이제 공유하는 거고, 주얼리를 판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주얼리 여성분들이 꼈다고 칩시다. 목걸이를 사고 예쁘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반지라든지 하고, 그 예쁘잖아요. 똑같은 금인데 금을 가공해서 예쁘게 세팅을 해서 끼고 나간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만족이 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봤을 때 자기가 프라이드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누군가 봐서 그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예쁜 거, 좋아하는 거, 가치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이라는 실물 자산, 안전 자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금본위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벗어나고 그냥 신용화폐 시대로 된 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데, 달러라는 워낙 막강한 신용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그 기억을 망각하고 사는데요. 결국은 위기가 터지면은 금본위제 이야기가 나오고, 변형된 금본위제 얘기가 나오고, 음본위제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우리나라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서 또 탈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00%는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만큼 금이라는 자산이 어떤 기준이 되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에서도 뭐 우리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그걸 하시더라도 스스로가 아니면 국가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그 부강해질 수 있고, 그게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리스크 대비해 가지고 대내외적인 리스크 있잖아요. 여기서 더 탄탄해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결국은 뭐 그거를 대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대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당하잖아요. 제 아무리 석유 많으면 뭐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굶어 죽는데. 그 대처를 항상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주식회사 골드나라라는 법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제가 설명하면 전부 한국건그레소 제품들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초창기에 그 건설회사도 하고 몇 개 한다 그랬잖아요. 법인을 한 서너 개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고 건설업체가 수주라든지 이제 SOC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제 죽어가는 사업이죠.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이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분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한 개 법인을 이제 여기 주식회사 골드나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기금속 제조, 도소매, 프랜차이즈하고 뭐 영업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확장시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지역에서 지방에서 열심히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건그레소에서 골드바를 만들어서 딱 판매를 하는데, 뭐가 찍혀 있냐면 한국조폐공사 골드바하고 조인을 해서 탁 골드바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열심히 지방에서 했는데 손 탁 들었죠. 아, 이거는 한국조폐공사를 제가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지폐 만드는 기관인데, 아, 이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앞서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이제 이 업체 주식회사 골드나라하고 이제 한국건설에서 본사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이제 가맹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건설에서 창원점, 한국건설에서 진해점을 제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건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을 골드바를 생산하는 업체가 맞죠, 실제로. 모든 신한은행 빼고 모든 금융권에 다 그 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전부 이제 그 품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믿을 수가 있죠. 다른 데서 이제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에서 이제 만든 주얼리 예물 전문 브랜드가 골드쉘이라는 거예요. 골드쉘이라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래서 골드쉘이 론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금나라는 있는데, 순금나라는 이제 그 프리미엄 골드바를 파는 회사고, 예전에는 금을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산 뭐 경남 지역에서 뭐 한국건설에서 골드쉘, 순금나라, 골드나라 얘기를 하면은 전부 그 브랜드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또 그런 게 많잖아요. 자,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있는 게 이제 골드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이제 그 소개를 조금 더 시켜 드릴게요. 다른 거는 이제 닫고,
여기 보시면은 KRX 여기 화면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고 저쪽에 보이시는데 KRX는 한국 거래소거든요. 거래소가 뭐 하는 데냐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KRX 한국 거래소에서 금시장 회원사로 돼 있죠. 당연히 한국금거래소는 메이저 업체니까 크니까 돼 있죠. 근데 저희 골드나라도 여기에 그 KRX 금시장에 자기매매 회원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한국금거래소하고 조인하기 전에 제가 가맹 계약을 맺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KRX 이제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KRX 해가지고 검색해봤습니다. 쭉 보고 KRX 금시장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쭉쭉쭉 금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하나요? 뭐 나와요. 금시장 회원에 뭐 실물 사업자가 있고 KRX 금시장 일반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투자회사 및 자기매매 회원으로 가입한 금관련 실물 사업, 뭐 세공업체, 수입 생산 유통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자기매매 회원이거든요. 보통 이 뭐 KRX 금시장에 자기매매 회원사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골드나라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격 요건이 금, 은 등 기금속의 생산, 유통 등 영업을 영위하는 실물 사업자로서 2년 이상 영업, 최근 연도 1억 이상의 매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매매 회원으로 직접 시장에 참가 가능. 2017년 8월 기준 34개 실물 사업자가 자기매매 회원으로 가입 중. 전국에 34개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물 사업자가. 그 중에 하나가 골드나라라는 얘기예요. 금 수입 생산 유통업자는 금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한 후 KRX 금시장에도 매도 가능. 산업체 및 세공업체는 KRX 금시장을 통해 LBMA 한국조폐공사가 인정하는 고품질 순도 99.99%의 금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회원 자격 요건 보기 뭐 자격 요건 보면 나와요. 뭐 이게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시면은 보이죠? 이게 KRX 금시장의 자기매매 회원. 제 회사가 또 기업자의 O 아닙니까? O 골드나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행운이 있어요. 골드나라 2014년 12월 6일 가입도 상당히 먼저 했죠. 많이 유통 055-232-4900 처음에 최초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마산시 회원구 내에서 업에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 주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전화를 232-055-232-4900 전화를 하셔도 우리 매장으로 연결이 돼요. 예쁜 여직원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마 전화를 응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도 있어요. 있는데 소개를 안 시켜드려서 그런 거지. 워낙 뭐 한국금거래소 강하니까. 골드나라 이 전화를 제가 대표번호로 맨날 하시면 제가 받아요. 이 전화만큼은. 그 다음에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지정 판매점 당연하죠. KRX 한국거래소 금시장 회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오롯골드바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금시세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사를 예를 나쁘게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이렇게 보면은 KRX 금시장 공식 회원사 등록 기업 뭐 자기매매 회원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기매매 회원사가 저도 그 회원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회원사에 보면은 주식회사 골드나라, 그다음에 주식회사 명성시계 여기가 아마 부산의 센텀 거기서 롤렉스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 파는 그 회사일 거예요, 아마. 그거 하고 풍산 하동양행 이것도 주화 만들고 하는데 있죠. 기념주화, 조폐공사하고 LS 니코 동재련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조폐공사에서 물건 제품을 만드는 골든 실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제금거래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메탈, 삼성금거래소, 한국기금속거래소, 금거래소, 3M 이 세 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이 한국금거래소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에요. 고려아연 상장회사죠. 그 다음에 몇 개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총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당당하게 이제 저희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20개. 24개 사네요. 24개. 자기매매 회원이 24개 사네요. 전국 24개 회원사 중에서 저도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당당히. 그러니까 저를 뭘 믿고 뭐 하시냐 뭐 이렇게 하시는 했는데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못 믿는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직접 뭐 오셔야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수표 이런 거 못 믿으니까 현금 딱 찾아오셔가지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저랑 거래를 하시면 돼요.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몇 분 정도 촬영하셨나요? 이거 촬영을 짧게 하려고 이랬는데 내용이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길어져 버렸네요. 뭐 골드나라 또 자랑 하나만 더 할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 뭐 서비스 표 등록증 있잖아요. 이 상표 등록 해놓은 거 특허 청장이 돼 있잖아요. 이 특허 내놓은 거예요. 저희 상표를. 그러니까 아무나 도용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어쨌든 이만하고 또 좋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환율 시장에서 조금 받쳐주고 있어요. 월요일은 조금 빠져 시작할 것 같은데 국내 환율 시장이 강하게 역외 환율에서는 조금 올랐어요. 조금 제법 오른 가격으로 1126원, 27원 이렇게 거래되고 마감했는데 이 가격에 따라서 이제 또 국내 금 시장, 은 시장, 금 가격, 은 가격 등이 이제 생성이 돼요.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이제 제 생각은 뭐 시세는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금은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떨어지는 가격을 조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월요일 내일 그 장 시작이 열리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좋은 금, 그 다음에 은 이렇게 뭐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시고 직접 아주 작은 단위 뭐 한 돈, 뭐 두 돈, 뭐 은 100g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을 하시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최소 30% 이상은 구성을 하시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거 뭐 상속해도 되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거니까 세금 안 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는 가격보다는 그죠?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가질 수 있는 미래 가치, 금, 은 이거의 가치를 믿고 같이 이제 머나먼 여행의 재밌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